언니들, 오늘도 밤늦게 냉장고 문 열었다가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저도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사실 어젯밤에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매운 떡볶이에 과자까지 한 봉지 다 비웠거든요. 먹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은데 다 먹고 나면 밀려오는 그 자괴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내 뇌는 왜 식욕 앞에선 바보가 될까?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단순히 우리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면요? 누군가 우리의 뇌를 리모컨처럼 조종하고 있는 거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탐사 보도 전문 기자 마이클 모스의 후기입니다. 제목부터가 뭔가에 딱 걸려들었다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책은 우리가 왜 가공식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거대 식품 기업들이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지만 동시에 내가 못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은 수만 년 전 먹을 게 부족하던 원시 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그때는 고칼로리 음식을 발견하면 무조건 배 터지게 먹어두는 게 생존의 법칙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만 가도 고칼로리 폭탄들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 유전자는 먹어, 저장해 라고 외치는데 환경은 너무 풍요로워진 거죠. 식품 기업들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하기도 전에 본능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언니들, 혹시 속도가 중독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약 중독자들이 약물을 주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뇌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쾌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가공식품도 똑같아요.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는 먹자마자 혈관을 타고 뇌로 직행해요. 사과를 먹을 때와 사탕을 먹을 때 뇌가 느끼는 쾌감의 속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업들은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을 더 부드럽게, 더 빨리 녹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토스 같은 과자예요.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 없어지죠? 이걸 전문가들은 사라지는 칼로리 밀도라고 불러요. 뇌는 음식이 녹아서 사라지면 아직 덜 먹었나? 라고 착각하게 돼요. 배가 찼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다음 과자를 집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봉지를 뜯으면 끝장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무섭지 않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개념, 바로 블리스 포인트입니다. 설탕, 소금, 지방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되어 뇌가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지점이죠. 너무 달지도 너무 짜지도 않게 딱 계속 먹고 싶은 맛을 찾아내는 거예요. 식품 연구원들은 이 지점을 찾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든 그 파스타 소스 하나에도 우리 뇌를 중독시키기 위한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기억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빠가 퇴근길에 사오시던 그 아이스크림 맛을 못 잊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 아이스크림을 찾게 되는 건 단순히 당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때 행복했던 기억을 먹고 싶은 거예요.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한 이미지를 주입합니다. 콜라를 마시면 상쾌해지고 과자를 먹으면 친구들과 즐거워지는 장면들. 이런 기억들이 뇌의 해마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그걸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거죠. 뷔페에 가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죠. 배부른데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한 가지 맛을 계속 먹으면 질리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맛이 들어오면 다시 식욕이 살아나요. 이걸 감각 특정적 포만감이라고 해요. 가공식품 회사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은 감자칩이라도 수십 가지 맛을 출시하고 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다양성은 식탁의 축복이 아니라 과식을 부르는 덫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억울함은 충분히 느끼셨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기업들의 노예로 살 순 없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식입니다. 내가 과자를 집어드는 순간,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기업이 설계한 함정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각만으로도 충동적인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저도 떡볶이 시키려다가 잠깐 이건 캡사이신과 설탕의 속임수야 라고 생각하며 멈칫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패턴 깨기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소파에 앉으면 TV를 켜고 과자를 뜯는 게 하나의 세트처럼 굳어진 거죠. 이 고리를 끊으려면 환경을 바꿔야 해요. 과자는 아예 눈에 안 띄는 찬장 깊숙한 곳에 숨기거나 아예 사두지 마세요. 그리고 단계 당길 때 바로 먹지 말고 딱 20분만 다른 행동을 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죠. 식욕파도는 20분이면 가라앉거든요. 마지막으로 미각 되찾기입니다. 가공식품의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진 혀는 자연의 맛을 심심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미각세포는 2주면 바뀝니다. 딱 2주만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 본연의 맛에 집중해보세요. 처음엔 맛없게 느껴져도 천천히 꼭꼭 씹다 보면 재료 본연의 단맛과 고소함이 느껴질 거예요. 미각이 돌아오면 신기하게도 예전에 먹던 그 과자가 너무 달고 느끼해서 못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언니들,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나요?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잖아요. 이제 우리는 식품 기업들이 어떤 트릭을 쓰는지 알았어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상대가 너무 강력했던 것 뿐이니까요. 오늘부터는 마트 진열대 앞에서 당당하게 이건 내 뇌를 속이려는 가짜야 라고 외치고 진짜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식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할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그럼 안녕.